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임종을 목격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기록한 책인데요. 현장의 생생한 사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드라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보고팠던 이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진저를 베풀었더라면,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죽기 전에 하는 후회의 목록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작곡가로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쓴 철도원의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평소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는 이 말의 속내를 곰곰이 곱씹곤 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일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상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앗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 곱씹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쫓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는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으린 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있는데 바른 말 하기는 쉽지 않지요.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 않은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둘을 안은 채 매일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 주자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랠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녀석. 도시를 떠나 고온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질 않길 바란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연주로 다른 사람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용기를 북돋운 A는 다른 모습으로 꿈을 이룬 듯 했다. A는 피아노를 잘 쳤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동에서 환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했다. 프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모든 관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연주는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연주는 여느 피아니스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저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많은 꿈 중에서 실제로 이룬 꿈은 얼마나 될까? 젊을 때는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고 원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것마저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라는 존재는 꿈과 함께 작아지고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자신감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춘다. 어쩌면 달콤한 꿈을 이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 가혹한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한 그 꿈을 성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기한다면 그 순간 소중한 꿈과는 영영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파는 후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다. 한 우물을 오래 파다 보면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실인 것이다. 물론 평생 동안 꿈과 열정을 품고 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렇게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도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꿈과 열정을 계속 간직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도 저 멀리 빛이 있음을 믿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쫓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한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고 중간에 꿈의 끈을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향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후회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 또는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일은 생물의 기본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에만 충실한 행동은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물의 원초적 본능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가능하다. 이를테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그 소망을 천천히 데우는 정성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호시노 도미히로는 체육교사로 중학교에 부임한 지 2달 만에 학생들 앞에서 시범 경기를 보이다가 경추에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라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9년간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구피라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따뜻하고 섬세한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방울이 울리는 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니 울퉁불퉁한 길에 신경이 곤두설 때가 많았는데 휠체어에 은은한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더니 길이 요동칠 때마다 댕그랑 소리가 퍼져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이야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사람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빛날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꿈의 끈을 꼭 쥐고 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해도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방울이 울리는 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맑은 소리였다. 그날부터 나는 울퉁불퉁 모난 길을 걷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방울은 평탄한 탄탄대로를 걸을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 댕그랑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방울을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 방울 소리가 마음속에 은은히 퍼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더 세게 짓누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도 작은 방울이 하나 있다. 그 방울이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환하게 빛을 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내 앞에 펼쳐진 고갯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걷는 게 참 좋아요. 마냥 걷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지요. 산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지요.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때는 마뜩잖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도 10km는 정말 대단하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달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덤덤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계절 한 계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산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할아버지의 체력은 산책은 무리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산책을 나갔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환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일이고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노동 시간은 여전히 길다. 물론 회사 일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중한 일에 치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 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이를 전혀 알 수 없다.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 Y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쉰을 넘긴 지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지는 훌륭한 점토 공예품을 빚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끓어오르는 창작률은 변함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 자녀 모두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는지 새하얀 도화지에 아이들 그림도 자주 그리곤 했다. 지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그 작품들을 가마에 굽자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다. 병실 한 귀퉁이를 차지한 올빼미 가족은 인자한 표정으로 병실을 오가는 사람을 반갑게 맞곤 했다. 지는 분명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점의 점토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떠들썩한 달변가가 아닌 차분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언어로 자신의 작품보다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생전에 그랬듯 따뜻하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리라. 지는 병실에서 늘 바쁘게 지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해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양한 치매 활동에 몰두했던 그녀에게는 무료할 틈이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 로비에서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S도 있었다. 그에게는 듣는 이가 엄지손가락을 번쩍 지켜들 만한 훌륭한 가창력이 있었다. S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자리에 모인 환자와 의료진은 호소력 넘치는 그의 목소리에 갈채를 보냈다. 그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쉽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순간에도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른다. 일만 하느라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정말 하와이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대묻자 H는 진짜 실천장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80이 넘은 환자 H가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내 길을 의심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2~3달 남짓. 평소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에게 그만한 기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 체력이 떨어져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넘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반짝거렸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딸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의 굳은 결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중한 환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류 뭉치를 받아 익숙하지 않은 영문 작성에 열을 올렸다. 몇 주 그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떠나기 전과 다름없이 매우 지쳐 보였지만 밝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좀 어떠세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만 지었다.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행하시는 내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도 정말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말과 함께 수줍은 듯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내 가슴 속에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졌다.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젊고 건강할 땐 자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다. 나도 건강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튼튼한 2다리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영원하리라 여긴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누구에게나 병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프면 짐을 꾸리는 일조차 버겁다. 더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행을 떠난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 내 주변에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된 환자가 많았다. 구경하고 싶은 장소가 해외, 아니 국내라도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운이 다 빠져 정작 가보고 싶은 곳에 도착해서는 여행을 즐길 만한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 환자의 여행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 진통제 등 각종 의료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절차상으로도 꽤나 까다롭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영문 소개장이나 현지 언어로 된 소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에 식도암 말기로 심하게 토혈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희망했다. 그때 항공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기억이 난다.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산소의 양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까다로운 절차와 번거로운 준비 사항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이 간절히 원한다면 떠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인생의 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바다 여행을 떠난 환자의 가족을 알고 있다. 건강했을 때 곧잘 수상 스포츠를 즐겼던 환자는 호수 이야기를 할 때면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듯 눈을 반짝였고 망망대해 바다를 이야기할 때면 넘실대는 파도가 마음에 일렁이는 듯 감동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토록 바다를 사랑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다고 간청했다. 교토의 병원에서 바다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는 간절히 원했고 가족도 환자의 꿈에 동승했다. 모두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작은 바닷가에 휠체어가 멈췄다. 백사장 한가운데서 환자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숨은 가빴지만 행복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사랑하는 바다로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환자는 그 다음날 인생의 먼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사랑한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으리라. 한 점 후회 없는 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올리면서 흔히들 고민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수없이 목격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민이 없어도 떠나라. 여행은 모든 후회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작곡가로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쓴 철도원의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평소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는 이 말의 속내를 곰곰이 곱씹곤 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일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상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앗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 곱씹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쫓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는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으린 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있는데 바른 말 하기는 쉽지 않지요.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 않은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둘을 안은 채 매일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자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녀석.
도시를 떠나 고온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질 않길 바란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연주로 다른 사람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용기를 북돋운 A는 다른 모습으로 꿈을 이룬 듯 했다. A는 피아노를 잘 쳤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동에서 환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했다. 프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모든 관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연주는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연주는 여느 피아니스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저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많은 꿈 중에서 실제로 이룬 꿈은 얼마나 될까? 젊을 때는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고 원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것마저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라는 존재는 꿈과 함께 작아지고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자신감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춘다. 어쩌면 달콤한 꿈을 이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 가혹한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한 그 꿈을 성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기한다면 그 순간 소중한 꿈과는 영영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파는 후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다. 한 우물을 오래 파다 보면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실인 것이다. 물론 평생 동안 꿈과 열정을 품고 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렇게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도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꿈과 열정을 계속 간직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도 저 멀리 빛이 있음을 믿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쫓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한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고 중간에 꿈의 끈을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향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후회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 또는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일은 생물의 기본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에만 충실한 행동은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물의 원초적 본능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가능하다. 이를테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그 소망을 천천히 데우는 정성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호시노 도미히로는 체육교사로 중학교에 부임한 지 2달 만에 학생들 앞에서 시범 경기를 보이다가 경추에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라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9년간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구피라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따뜻하고 섬세한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방울이 울리는 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니 울퉁불퉁한 길에 신경이 곤두설 때가 많았는데 휠체어에 은은한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더니 길이 요동칠 때마다 댕그랑 소리가 퍼져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이야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사람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빛날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꿈의 끈을 꼭 쥐고 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해도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방울이 울리는 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맑은 소리였다. 그날부터 나는 울퉁불퉁 모난 길을 걷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방울은 평탄한 탄탄대로를 걸을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 댕그랑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방울을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 방울 소리가 마음속에 은은히 퍼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더 세게 짓누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도 작은 방울이 하나 있다. 그 방울이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환하게 빛을 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내 앞에 펼쳐진 고갯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걷는 게 참 좋아요. 마냥 걷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지요. 산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지요.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때는 마뜩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도 10km는 정말 대단하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달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덤덤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계절 한 계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산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할아버지의 체력은 산책은 무리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산책을 나갔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환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일이고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노동 시간은 여전히 길다. 물론 회사 일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중한 일에 치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 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이를 전혀 알 수 없다.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 Y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쉰을 넘긴 지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지는 훌륭한 점토 공예품을 빚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끓어오르는 창작률은 변함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 자녀 모두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는지 새하얀 도화지에 아이들 그림도 자주 그리곤 했다. 지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그 작품들을 가마에 굽자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다. 병실 한 귀퉁이를 차지한 올빼미 가족은 인자한 표정으로 병실을 오가는 사람을 반갑게 맞곤 했다. 지는 분명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점의 점토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떠들썩한 달변가가 아닌 차분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언어로 자신의 작품보다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생전에 그랬듯 따뜻하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리라. 지는 병실에서 늘 바쁘게 지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해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양한 취미 활동에 몰두했던 그녀에게는 무료할 틈이 없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